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핑입니다. 오늘 서울 앨범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초대되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인생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돌아옴이랑 서울이라는 도시를 떠나감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저에게 되게 큰 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을 떠나갔을 때의 감정과 다시 돌아왔을 때의 감정들을 녹여내면 저의 지난 한 몇 년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척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뭔가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고 모두가 다 에너지 있게 생산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바이브라는 점에서 서울이 저한테 주는 에너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필요한 시기와 그러한 분위기가 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물론 경쟁이 심화되어 있고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는 도시라는 것은 명백하지만, 동시에 또 계속 무언가를 갈구하게끔 만드는 영감 혹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일단 피처링진을 많이 썼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고요. 피처링을 쓰지 않은 프로젝트가 지난 두 프로젝트가 전부 피처링 없이 혼자 만들었어서 이번에는 피처링들 좀 많이 쓰자라는 어떤 테크니컬한 목적이 있었고, 사실 방에서만 음악을 만들고 혼자서만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한 발짝까지는 아니어도 반 발짝 내밀어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에게 연락을 해서 피처링을 의뢰한다던가, 뭐 믹스 마스터 과정도 한 번도 작업을 해보지 않았던 매튜라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함께 작업을 한다던가, 제 나름대로는 어쨌든 움츠러들어서 서울 벗어나서 계속 방에서 혼자 은둔하면서 작업을 해왔던 시기에서 완전히 탈피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반발자국 정도는 세상으로 내딛었던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Back to this motherfucker. Dipping that bait, turn that pain. Did you wake up the change? 계속해서 슬라임이라고 하는 특정 스타일을 아틀란타에서 영떡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정립시켰던 어떤 스타일, 유행을 시키기도 했죠. 슬라임 쉿이라는 걸. 그래서 그 스타일을 저의,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들어내는 음악의 중심이 되는 스타일로 정해놓고 계속해서 리듬 체계라던가 창법이라던가 비트를 고르는 느낌, 그루브의 느낌, 이런 것들이 그 슬라임 스타일, 아틀란타 바이브의 슬라임 스타일에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앨범 역시도 새로운 시도들이 앨범 안에서 조금씩은 있지만 제가 중심축으로 삼았던 그 시도, 변화들을 녹여내는 앨범이기 때문에 그 앨범의 첫 번째 트랙으로서 이 앨범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스타일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라고 소개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리듬이나 비트 셀렉션이나 모든 것들이 그 슬라이미한 느낌을 표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1번 트랙에 잘 드러났던 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힙합을 하고 있고 힙합 앨범이기 때문에 사실 그 힙합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나 그 프레임 안에 저를 가두게 되면 아티스트로서 좀
창작을 해나가는데 리밋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동시에 이런 거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리로 비유하면 저는 양식을 만드는 셰프인데 진짜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혹은 스테이크 집을 차려놓고 첫 번째 샐러드 코스 요리로 치면 샐러드를 내고 뭐 식전빵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내고 전복죽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막 김치, 동치미 김치, 백김치 막 종류별로 김치를 주고 막 전을 붙여서 전을 내고 그 다음에 메인 디시로 스테이크를 내고 이거는 단순히 이 아티스트가 어떤 틀 안에 갇혀서 자기의 예술성을 마음껏 장르의 틀에 갇히지 않고 만개하는 그것의 미덕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무엇이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그 힙합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제가 어쨌든 저 예술 세계를 펼쳐내고 있기 때문에 1번 트랙을 포함한 초반부의 트랙은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감정이 어떻든 간에 그 힙합이 가지고 있는 코어의 멋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사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내가 상처가 있고 뭐 슬픈 기분이 있지만 그래도 난 여전히 강하고 난 여전히 멋있고 이런 힙합적인 어떤 클리셰 힙합적인 애리투드를 초반 트랙에 녹여내려고 했었던 게 있어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1번 트랙 듣고 카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플레이보이 카티의 팬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막 레이지 타입 음악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는 홀라로 레드나 뭐 그런 테이프들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 돌려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카티랑 올드 카티를 좋아했고 레이지를 하는 카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카티가 아직 소프림 있고 페어팩스에서 이제 네우지 벌트랑 같이 행아웃 하던 시절에 카티를 좋아했고요. 심지어는 카티보다 우지벌트의 음악에 더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았던 거죠. 카티는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멋있고 감정을 되게 슬릭하게 세련되게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패셔너블하게 뭔가 감정을 표현한다면 우지벌트는 좀 더 직관적인 감정 표현이나 전달이나 멜로디 디자인들이 있었던 아티스트여서 우지벌트의 음악에 더 많은 영감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일단 카티 같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카티가 어느 순간부터 그 애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 제가 여기서 톤을 얇게 쓰고 뭔가 애들립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카티의 스타일을 따라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카티를 따라하지 않았고 카티보다 더 다음 세대인 아티스트 나인비셔스라던가 아니면 1300 세인트라던가 아폴로 레드라던가 그러한 요즘 더 프레시한 아티스트들의 사운드를 듣고 좋다고 느끼고 그 프레시함을 내 앨범에 녹여내면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과 내가 내 것을 풀어내야 되는 것들 사이에서 고민을 했던 트랙이고요. 사실 힙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부분에서 회의적이냐면 자신의 스타일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왜냐면 힙합은 계속 젊고 계속 프레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타일에서 완성이 돼서 완숙도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과 힙합은 프레시해야 되고 매번 새로워야 되고 매번 가장 트렌디한 거를 흡수해서 내 거에 녹여내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 애티튜드 두 가지 사이에서 딜레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리를 웨인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어떠한 인터뷰를 했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플로우와 새로운 스타일을 흡수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흡수한 뒤에 내가 내 스타일로 표현해내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힙합의 신도 아니고 한 명의 아티스트여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저는 오케이 그렇다면 나도 수없이 많은 힙합에 대한 정의와 많은 각자만의 의견에서 네 의견에 동의를 하니 나도 내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트렌디하고 프레시한 것들에서 내가 흡수해 오는 것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내 음악에 녹여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 조금은 그래도 안타까운 거는 카티 같다라고 생각을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만약에 모두가 랩을 하던 시절에 한 명이 노래를 불렀다면 포스트 말론 같다. 그냥 노래를 부르는 래퍼가 만약에 포스트 말론이 대표적이었다고 하면 노래를 부르는 모든 스타일은 다 포스트 말론 같다 라는 어떤 프레임의 안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느끼는데, 사실 지금 제가 좋아하는 아틀란타에서 유명한 친구들이 내는 사운드들이, 물론 그들이 뭐 카티한테 영향을 받았건 아니면 그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를 만들었건 자세히 모르지만, 저는 그 사운드들을 좀 더 영향을 받았던 것이 있고요. 바로 잡자면 트렌디한 것들을 제가 흡수를 하고 거기서 제가 녹여낼 수 있는 것들을 녹여내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뭐 한 10년이 지나서 모든 사람이 랩을 하지 않는 게 그 시대에 트렌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도 랩을 하지 않음으로써 제 이야기와 사운드를 전달하는 무언가를 고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힙합의 팬이고, 네, 그렇습니다. 엑스마크는 쉽게 설명드리면 퀘스천 마크처럼 X 표시라는 뜻이고요. 뭐 동그라미 표시 아니면 X 표시 이렇게 하잖아요. X 표시고 pick a wrong side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너가 다른 편에 섰다, 그러니까 you pick a wrong side, 그러니까 우리 편 쪽이 아니라 다른 편 쪽에 섰다. 그거는 땡, 약간 땡, X다, X 마크, X 표, 약간 이런 느낌이고, 뭐 기존 힙합이 계속해서 제시해오고 있던 뭐 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제일 세라는 애리투드를 전달하는 그런 적법의 노래고, 좀 더 전통적인 슬라임 쉿, 좀 더 전형적인 슬라임 쉿을 하고 싶었어요. 오지, 영떡, 뭐 가나, 리틀 베이비, 릴키, 릴가리, 그 약간의 형들 세대의 슬라임 쉿을 앨범에 담아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있고요. 그래서 뭐 중간에 판다나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 팬다나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파니를 샤라웃하면서 아틀란타에 있는 제 친구에 대한 레퍼런스를 언급한다던가 하면서 좀 더 아틀란타 지향적인 트랙이다라는 거를 좀 많이 표현을 했었던 트랙이고, 또 그러니까 우슬라임이 이 트랙에 참여한 이유는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좀 올드스쿨적인 슬라임 쉿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에 슬라임이 들어있는 우성이 참여를 원했었고, 또 잘 해줘서 너무 좋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엑스마크는 일단 뭐 이 얘기를 슬라임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 처음 만나게 됐던 인연이 저랑 플라워가 했던 콘서트에 슬라임이 첫 번째 했던 한국에서 콘서트에 슬라임이 와서 공연을 보고 가고, 심지어 미랭그리까지 하고 인사도 나누고 했었어요. 거의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인사를 했었던가. 근데 재밌는 건 미국에서 한국을 넘어오기 전에 이미 이 친구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었고요. 그때 페이스북 같은 걸로 아마 이 친구의 존재를 확인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들 음악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막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던 친구가 포항에 있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막 친구들이랑 사진이 있는 페이스북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친구가 계속해서 성장을 계속 해왔고, 고맙게도 이제 막 쇼미더머니 같은 쇼에도 나와서도 저희를 샤라웃을 많이 해줬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본인이 어엿한 어떤 완성형에 가까운 아티스트가 돼서 본인의 사운드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좀 기특하기도 하고, 또 저 자신도 영감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제 앨범에 참여를 해준 건 처음이어서 제 나름대로는 좀 의미가 깊었던 작업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데스노트. 일단 이번에 제 앨범에 전체적으로 하이햇이 타이트한 트랙들이 많아요. 하이햇이 타이트한 트랙들이 뭐 요새 미국 힙합씬에서도 트렌디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트들을 선정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원래는 제가 햇을 엄청 싫어해요. 왜냐면 햇은 공간을 좀 채워버린다고 해야 되나? 공간을 닫아버림으로써 좀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햇의 느낌이 뭔가 탑탑하면서 뭔가 츳츳하면서 뭔가 저는 이렇게 앰비언트하고 공간감이 확 튀어나오는 음악 안에서 제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그루브나 바이브를 좋아하는데 햇이 그 바이브를 망쳐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좀 답답한. 근데 이번 앨범에는 햇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 요란함, 정신없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제가 어쨌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뭐 자동차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달린다거나 할 때 그 금속으로 된 수없이 많은 자동차가 빽빽하게 길에 막혀 있고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들이 하이햇의 이런 차차차차차차 하는 그런 답답함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비슷해서 그런 비트 셀렉션이 좀 더 있었고 이 비트는 조금 더 서울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어떤 좀 세련된 처음에 샘플이나 그런 부분도 좀 세련된 감각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련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데스노트의 주제는 사실 뭐 우연히 그냥 훅이 그냥 that no that no that no 이렇게 나와 버려서 주제가 데스노트가 돼버린 케이스고요. 막 살생부를 적어서 누군가를 복수하겠다 막 이러한 느낌보다도 훅이 먼저 그냥 훅의 사운드를 짜다가 that no that no that no that no that no that note로 하면 재밌는 주제가 되겠다 해서 데스노트가 됐던 거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루피지만 원피스를 안 봤고 데스노트 노래를 썼지만 데스노트를 안 봤어요. 데스노트를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냥 저만의 데스노트를 쓸 수가 있었고 좀 첫 번째, 두 번째 트랙에서 슬라이미한 느낌들을 더 부각을 시켰다면 세 번째 트랙에서는 좀 타이트한 랩을 주는 게 앨범의 텐션감을 올려주고 긴장감을 딱 제시하는데 좋은 방향이겠다 해서 세 번째 트랙에서 랩을 조금 그래도 타이트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릴 맨더라는 친구가 이제 피처링을 해줬는데 쇼미의 정석이라는 기획에서 발견해낸 우리 S반 10명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로서 아틀란타 음악을 일단 표방을 해요. 그리고 슬라이미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물론 단체로 참여한 단체곡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서 그 다른 트랙에 혼자서 참여한 유일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그런 슬라이미하고 아틀란타 사운드를 좋아하는 추구하는 방향성이 맞았기 때문에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예상한 대로 제가 원하는 느낌대로 잘 표현을 해줘서 기뻤고 덕분에 또 이 곡 자체가 영 앤 프레시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배드크롬이 걸이라는 노래고 크롬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산리오의 캐릭터죠. 근데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일본 사회 내에서도 맨헤라라던가 어떤 조금 마이너 계열의 어떤 무리 집단들에게 사랑을 받는 캐릭터라고 해요. 자세한 것까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크롬이라고 하는 소재를 떠올렸었던 이유는 사실 니코랑 와사비라는 일본의 아티스트들과 연관성이 큰데 그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에 가서 인연을 맺고 이들이 한국에 넘어온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재밌는 거는 이 니코라고 하는 래퍼의 고향이 산리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니코의 고향에는 산리오 파크도 있고 산리오 테마파크도 있고 산리오라고 하는 그 회사 자체를 레프리젠트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 쉽게 그러면은 니코라는 친구가 참여를 하고 그러면은 크로미를 소재로 삼아서 뭔가
애니메이션스럽고 일본의 컬처가 느껴지는 바이브의 곡을 써볼까? 라는 느낌으로 곡을 쓰기 시작했고요. 니코가 아마 한국에 와서 저랑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했었으면 아마 배드 크로미걸이란 트랙은 굳이 나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좀 되게 전형적인 트랩 진행으로 가다가 중간에 제가 생각하는 크로미라고 니코한테 말을 했지만, 크로미가 애니메이션 캐릭터다 보니까 좀 더 제가 쓰는 소리를 애니메이션스럽게 접근을 해서 뭔가 크로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크로미가 내는 소리인 것처럼 크로미 하는 식으로 사운드 디자인을 했었고요. 근데 이것도 카티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목소리가 만약 이런 목소리였다면 크롬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목소리를 상상했을 때 다르게 상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목소리가 워낙 이렇게 얇고 좀 하이톤이기 때문에 크롬이? 어떻게 할까? 크롬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접근이 오히려 옳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던 느낌이고, 니코도 역시 가사를 보시면은 산리오라던가 크롬이라던가 본인의 고향이 산리오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사에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해석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래서 이런 곡이 탄생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When I see the way you act, wondering when I'm coming back, I could do without anything. I could even learn how to love like you. Lawyer, 내 아래 네 비비나지 벤치 난 담궈서 먹어 sour patches I've been slowing with my cup 속에 핀 혀가 길어 이 색이 완전 venom I don't fall in love with badass bitches 예쁜 네, 엉덩이 파게터 발음이 참여해준 Still Love You, 그래도 Still Love You라고 하는 노래고요. 이 노래는 비트를 듣자마자 처음에 뭔가 미국의 할리데이가 생각나는, 미국의 무슨 크리스마스라던가 땡스기빙이라던가 미국의 그런 연말 분위기가 느껴지는 샘플이 처음에 사용이 되었고, 막상 비트가 시작되면 되게 좀 하드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 곡은 비트 자체로 어떤 반전 매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랩을 타이트하게 하는 디자인을 비트를 듣자마자 생각을 했었고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기억을 가장 많이 떠올리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가사 자체를 들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가장 힙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미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언급하면서 막 카스코 피자를 나눠 먹었다라던가, 뭐 미국에서의 제가 한국으로 서울로 넘어오기 전에 미국에서의 삶을 좀 레퍼런스를 많이 가사로 표현했던 곡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게토 발음이라고 하는 친구가 뉴욕에서 왔기도 했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힙합에서 가장 리얼한 친구기도 해서 그 친구가 또 본인의 삶의 이야기들을 가사로 녹여주면 각자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고 그 경험담들을 녹여내는 부분에서 접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파게토 발음 피처링을 해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가사적으로 가장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루피의 모습을 지금의 루피가 떠올리면서 썼던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힙합이 다양한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만의 힙합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힙합을 직접 만들어낸 미국에 있는 흑인 친구들이 아님으로 인해서 또 제가 생각하는 힙합 역시도 저만의 자의적인 해석과 기준이 들어가 있기 마련이라고 스스로 자평하기도 하고요. 근데 동시에 미국에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힙합은 이런 거야 라고 제 스스로 정의 내리는 데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단서와 기준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흑인 친구들이랑 일을 한다던가 같이 어울린다던가 음악을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나름의 힙합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답이 세워졌었는데, 사실 그 시절의 힙합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제 삶의 철학이나 혹은
삶의 기준 라이프스타일로서 딱 정해서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한국에서 이 뮤지션으로서 생활이 길어지고 세대가 바뀌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힙합이라고 하는 것이 틀렸나까지는 아니어도 이것에 공감받지 못하고 이것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삶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되게 흔들렸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삶의 목적은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거야 해서 모든 자기의 선택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비극적인 사고로 다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다음에 내가 어떠한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선택을 내려야 되는 것인지 길을 잃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제가 이 앨범을 작업할 당시에 좀 느꼈던 부분이에요. 뭔가 내가 생각하는 힙합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했던 것들이 통용되지 않는 세대와 시대, 환경이라는 걸 깨달았고 혹시 내가 잘못됐나? 라고 하는 어떤 트립을 하게 되면서 제 자신을 좀 객관적인 타인의 시선으로 보게 됐고 그랬을 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런 트립에 빠져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미국에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래도 나는 힙합이라고 하는 걸 사랑하고 이 라이프스타일에 떳떳하고 너가 틀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노래가 필요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삶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살아내고 있는 팍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제 트랙을 도와주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이 가사에서는 되게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힙합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막 그래서 벌스 곡 전체에서는 제가 그래도 힙합을 사랑해 라고 하는 표현은 하지는 않아요. 다만 난 이렇게 살았고 이러한 기억들이 있고 나는 이러한 경험들을 했어 라고 과거의 저의 기억들을 나열하는 정도의 노래인데 다 듣고 이제 제목을 쳐다봤을 때 그래서 결국 계속 이것을 사랑하는구나 루피는 하고 느껴질 수 있게끔 제목을 좀 그렇게 지었고요. 뭔가 제 스스로 다짐 같은 것들이었죠.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힙합이 나한테 아무런 의미를 더 이상 주지 못하나? 라고 했을 때 옛날에 어땠지? 라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힙합 컬처 안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트랙이 느낌이죠. 지가 많이 쓴 것 같고 아니 다 썼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좀 더 써달라고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노래가 나왔는데 더 썼어 그 뒤를. 그래서 막 태양님한테 무라카미 타카시 폼의 그 인기 케이스티파이 그 아이폰 케이스를 선물 받았던 걸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막 태양 형이 준 거지 씨. 그래서 I get it 하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또 막 루피 형 여기 한번 뒤집어줘요 했을 때는 약간 부끄럽고 근데 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좋았고 욕심을 좀 내줘서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팍이랑 작업을 여러 곡을 했어요. 제 앨범에 넣기 위해서. 근데 팍이 곡이 한 6, 7개 썼는데 다 드랍시켰단 말이죠 제가. 근데 팍이가 끝까지 자기랑 함께한 트랙이 제 앨범에 들어가는지를 궁금해했고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지나가듯이 여러 번 했고 그만큼 제 앨범에 본인의 벌스가 들어간다라는 것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본인에게 있어서 큰 의미라는 거를 여러 번 느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저는 고마웠죠. 그래서 열심히 해줬어요. 이 곡뿐 6, 7개의 다른 곡들을 썼던 거 이외에도 이 곡 자체 녹음을 한 3, 4번 했을 거예요. 다시 녹음하고 네, 그랬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반적인 서울이라고 하는 앨범에 대한 큰 개요랑 그 다음에 초반에 5개 트랙을 여러분들한테 좀 해설 아닌 해설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또 2화를 찍어서 나머지 트랙도 하고 아니면 말고 뭐 관심 없으면은 1화부터 first 5 tracks 같이 얘기해본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듣고 싶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이겠죠. 네. 트랙들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거를 반영해서 남은 트랙 10개의 트랙도 제가 썰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단순히 비하인드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사적으로 이런 표현들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설명을 또 친절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이번 서울 앨범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은 계속해서 들어주신 분보다 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10개의 트랙들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좋습니다. 엥. 잘 팔린 데가 we don't know.